이 역지사지와 관련한 국회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군이요. 네. 지금 21대 국회 법 지키겠다, 제대로 원 구성해서 시작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좀 어그러졌어요. 현재 원구성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국회법 규정대로 하면은 8일 날 상임위 구성을 마쳤어야 되는 예. 상황인데 이미 그 법에 따른 출발은 이제 갔고요. 어제 양당의 원내대표가 회동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양당의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만나서 협상을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한 40분 가량 얘기가 진행됐는데 한치도 진전이 되지 못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특히 법사위에 대해서는 양당이 아주 강경하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일단 뭐 다소 희망을 갖자면 양당이 오늘 오후에도 비공개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거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 어쨌든 만약에 오늘 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내일 본회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오늘의 협상 결과가 21대 국회가 초장부터 파행으로 가느냐 아니면 순항을 하게 되느냐를 가르는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가시돋친 말들이 오고 간 것 같네요.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양당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하고 그 양보는 힘이 있거나 가진 분이 해야 가능한 일이지 내놓듯이 없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국회 관행을 가지고 국회 개원을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금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만나지 알아야 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 없이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배정하면 되는지. 지금 잠깐만요.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은 우리 민주당과 똑같은 조건입니다. 시한을 지나는 것 따라서 협상의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 저 이야기가 저는 좀 주목이 되는데 말이죠. 내일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정대로 회의는 진행할 것이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 어느 쪽에 대한 압박입니까? 통합당에 대한 압박인 것 같은데. 예? 박병석 의장님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의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오늘 밤까지도 이제 협상의 결과를 기다릴 텐데 아마 저는 내일 시나리오를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4가지나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통합당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지금 의원님들이 의원 선서도 좀 못했거든요.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투표를 2번이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병석 의장께서는 내일 개원식을 하고 아마 의원 선서까지만 하실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에 좀 더 나간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내일 민주당 단독으로 아마 처리할 가능성, 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예측해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의석수대로 우선 상임위원장 자리를 비율로 배분해놓고 통합당이 내일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마 민주당 목의 수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강행하는 카드, 이러한 대체로 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정도의 카드가 있을 텐데 뭐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많은 그 시간을, 협상의 시간을 아마 양 당에 주면서 내일은 일단 개원식을 하고 의원 선서까지는 좀 시키는 그러한 순서대로 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법사위원장 어디가 맞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여야가 한치도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의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이렇게 끌어와서 여당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것도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18대, 19대 때 식물국회가 됐던 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똑같은 행태를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21대에서는 여당이 하는 건 무조건 오라. 그리고 야당은 발목만 잡아,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계속 이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서로의 신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도 과거와 같이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데, 이 신뢰를 국회의장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국회에서 의회주의자였던 분들이 전부 의장님만 하시면 의회주의의 본성에서 약간씩 벗어나시는 행동들을 하셔서 이번에 좀 박 의장님에게는 새로운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이 밀고 당기는 이 협상의 끝을 보면서 예.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솔로몬의 그 아기를 나누는 재판이 네. 있죠. 결국은 아기의 친엄마가 아기를 양보하면서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 재판인데요. 저는 지금의 굉장히 저희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져 있고, 정말 집권 여당이 이 코로나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경도 빨리 처리해야 되고 또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여줬던 그 친엄마의 희생, 또 약간의 그 나눔과 포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국회의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미래통합당의 협상의 전략이 뭐냐. 협상 전략 없습니다. 뭐 갖고 있는 힘이 있어야 전략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오로지 상식과 또 협체 정신이라는 정말 추상적인 것 예. 외에는 전략이 없어서 저는 한번 그런 조심스러운 제안을 해봅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중재안을 내놔야 되겠네요. 법사위원장을 1년씩 나눠가면서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 누군가가 그럴 바에는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중재안이 과연 있을지. 국회의원 상임위 정수를 조정하는 특위회의에서도 이 법사위원장 누가 맡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갖고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김혜재 의원, 미래통합당의 유상범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20대 국회에서 야당 법사위원장님 체제에서 과연 국회가 일을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다수 여론을 보더라도 이번에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줘서 법사위를 제일 야당에게 맡긴 것은 20년 가까이 지켜져 온 룰입니다. 21대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다수의 힘에 의한 의회 독주가 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법사위뿐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여당 그리고 통합당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묘수가 있을지, 어느 쪽이 양보를 할지. 디데이는 일단 내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상임위원장 배정 문제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런 여야가 이렇게 맞서고 설전을 계속하면서도 국회 상임위원 정수 조정할 때 일부 상임위원회는 정수를 늘리고 일부 상임위원회는 정수를 줄이고, 그런데 정수를 늘린 상임위원회는 상당히 의원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임위원회다, 이런 데는 또 여야가 한마음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어제 그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예.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위가 원래 22명, 22명이었던 걸 24명으로 2명이 늘어났고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9명인 것을 30명으로 1명 늘렸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 산업자원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 산업에 대한 예산을 따내기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위원회다라는 측면에서 이 정수를 늘린 것이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긴 한데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사실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정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런 걸 보면 꼭 그렇게만 보기에는 뭐 조금 무리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그 정수를 줄인 곳은 외교통일위원회 22명에서 21명, 그리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각각 1명씩 정수를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위나 산업자원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전염병 감시라든가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좀 업무적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국회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자위 같은 경우는 30명이나 되고 그러면 사실은 30명이 상임위원회에 있으면 한마디씩만 해도 저게 회의가 얼마나 길게 갑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할 때 그 열심히 준비한 예. 국회의원들이 1차 질의가 7분, 제가 국토위 30명이었었거든요. 예. 2차 보충 질의 한번 하려면 사정에서 5분을 넣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들 발언이 그렇게 제약이 돼서 어떻게 생산성 있는 회의가 되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한다고 했지만 사실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판까지 이제 받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수 조정의 취지는 코로나 전국에서 어쨌든 그 감당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나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산업의 비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산자위를 좀 늘리자는 것인데, 뭐 한두 명 의원 늘려서 뭐 그것이 어떤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의석이 없는 정당이죠. 민생당에서는 상임위 정수 조정을 놓고서 4차 산업 그리고 외교안보 중요하다고 하더니 그런 상임위원회는 의원을 줄이고 의원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런 상임위원회는 의원 수를 늘리고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21대에서 지금 소수 정당은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제외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20대 국회하고 비교해 봐선 더더욱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20대 국회는 그래도 정의당부터 시작해서 소수정당에 대한 집권 여당의 배려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21대 들어서면서 사실 뭐 지금 민주당이 상대하고 있는 야당이라는 게 뭐 미래통합당만 갖고, 그다음에 뭐 소수 정당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전혀 배려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예. 수가 작아진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 소수 정당끼리 연합을 해서라도 어떤 교섭단체에 준하는 역할을 줬었는데, 하여튼 21대 소수 정당에서는 험난한 길이 있을 것 같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한 말씀만 제가 꼭 드리고 예. 싶은 것이 짧게 말씀해 짧게 주세요. 하겠습니다. 그 아무리 좋은 선례와 관행이 합법과 준법에 우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관행을 주장하더라도 그 여건이 달라졌다. 과반 의석이라고 하는 150석을 약간 넘는 그런 어떤 속에서는 한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지만, 안정적 과반 의석을 가진 177석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는 이제 협상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희 입장도 좀 고려하셔서 저희 보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독재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면서 저희들 입장도 그 환경이 변한 상황에서의 관행은 설사 법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관행을 그걸 인정하면서 새로 만들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독재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많이 가진 자의 또 다른 욕심이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마 예. 앞으로 과반수 이상을 독점한 정당에서 이걸 관례 삼아서 아마 무수하게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